안녕하세요. 스키딥독입니다. 크로스노 후르크의 라슬로의 사탄 탱고의 숨은 존재로 니체의 영혼 회귀가 있었다면, 오늘은 니체 철학 자체를 문학적으로 구현해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반키치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B급 감성이나 병만 마케팅 등의 단어와 함께 키치 또한 대중들에게 재미와 유머를 주며 트렌드 속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중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키치는 의도된 키치로 의식적 풍자를 통해 재미와 유머를 즐기는 하나의 놀이문화가 되었습니다. 의도된 키치란 의도적으로 키치적인 것을 연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키치야 라고 말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키치가 아니라 키치의 패러디가 되며, 이 의도된 키치는 자기 풍자적 미학으로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B급 감성과 병만 마케팅 등과 함께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키치는 진짜 키치가 아니고 키치를 흉내낸 키치의 패러디로 이것은 하나의 미학적 놀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짜 키치는 실제로는 싸구려 감성과 과장된 표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이 고급 미학이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키치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부조리함, 추함 등을 배제하고 삶을 아름다움, 숭고함, 감동적인 것으로 포장하며 인간을 위선과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키치는 근본적으로 자기 감정에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숭고함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이나 끝없는 시간성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 한계, 죽음을 직시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와 쾌락이 공존하는 감정을 느끼며 정신적 자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키치는 인간의 불완전성이나 고통을 지워버리고 완전함을 가장하며 숭고의 표정만을 흉내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키치적 미학이 개인을 넘어 집단적으로 확산될 때 윤리적 마비와 전체주의적 감정 조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키치는 본질적으로 감정의 공유를 전제로 합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나 모두가 애국심에 젖은 영화 등은 집단적 감정의 쾌락 속에 빠져 비판의식을 마비시킵니다. 키치가 더 위험한 것은 키치는 악조차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국가의 폭력을 질서와 평화의 수호로 포장할 때 선악의 구분은 사라지고 집단적 감동이 정의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키치는 악의 의도를 착함의 형태로 숨겨 공동체적 도덕으로 위장하며 감정의 획일성에 빠지게 하고 회의와 비판을 냉혈한 것,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윤리적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집단적 키치가 감동의 이름으로 비판을 억압하고 선의 이름으로 악을 정당화하는 감정의 전체주의적 성질을 가진 모든 키치의 반기를 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썼습니다. 쿤데라는 이 책에서 키치의 감동을 위장한 자기 기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10쪽에서 411쪽을 보시면 키치는 백발백중 감동의 눈물 두 방울을 흘리게 한다. 첫 번째 눈물로 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번째 눈물은 모든 인류와 더불어 감동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키치가 키치다워지는 것은 오로지 두 번째 눈물에 의해서다. 모든 인간 사이의 유대감은 오로지 이 키치 위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쿤데라는 첫 번째 눈물은 자신이 감동할 줄 아는 인간임을 확인할 때 흘리는 눈물이며, 여기에는 섬세한 자기 기만이 들어가 있으며, 두 번째 눈물, 즉 이 자기 기만의 감정이 집단적으로 공유되어질 때 동질성을 느끼며 흘리는 눈물이 두 번째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치가 진정 키치다워지는 것은 오로지 이 두 번째 눈물에 의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존적 인간은 실존적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 즉 내면의 즉각적 반응에 의해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감정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눈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키치적 세상에서는 감정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전체주의적 감정 질서 속에서 삶의 실존적 진실은 사라지고 아름답게 포장된 감동의 이미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410쪽을 보시면 키치는 인간들의 기억 속에 뿌리내린 핵심 이미지에 호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키치는 실존을 대체하며 정제된 이미지만을 남김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감동적 이미지 속에서 자신을 연출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키치적 인간을 니체는 노예도덕을 따르는 무리짐승들이라 했으며 쿤데라는 이들을 키치에 중독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쿤데라는 이 책에서 키치에 중독된 자의 예로 스탈린의 아들 야고프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야고프는 자신을 스탈린이라는 신의 아들, 정치적 인간, 역사적 주체자로 고결하고 숭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배설하는 동물 취급을 받았고 그는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를 숭고한 존재로 여겼던 야고프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똥 문제로 자신의 이미지에 흠집이 났으니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키치에 중독된 자들은 부끄러움이나 모욕이 실존보다 더 중요합니다. 체면, 외양, 포장된 정체성이 나의 실존보다 더 중요하고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기에 그 포장된 이미지가 손상되는 순간 죽음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키치에 중독된 인간들은 실제 경험보다 포장된 이미지 속에서 그 이미지를 소비하며 안전한 허상만을 쫓기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모욕을 견딜 힘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키치에 중독된 자들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미지 속에 안주하기에 실존적 경험이 부재하고 실존적 경험의 부재는 자기 극복의 힘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키치적 존재는 실존의 무게에 직면했을 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대항합니다.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실존적 경험과 자각을 가로막는 키치적 포장지를 우리 삶에서 벗겨내고 이미지가 아닌 살아있는 직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실존적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실존적 무게를 짊어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실존의 가능성을 4명의 인물을 통해 탐구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실존적 뿌리는 니체 철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니체 철학의 문학적 구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전반에서 니체 철학의 문학적 형상화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니체의 용언회기에 반론을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반어적 맥락에서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쿤데라는 니체의 용언회기 사상을 부정하고 삶은 한 번뿐이다. 삶의 한 번뿐인 일회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18쪽을 보시면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전제하에 이 소설은 출발합니다. 이렇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반론을 제기하며 출발한 이 탐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42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중 누구도 초인이 아니며 키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키치를 경멸한다 해도 키치는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키치는 이미 존재의 가벼움의 도피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키치의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키치를 극복하고 실존적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키치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 4명의 인물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기에 조금은 난해합니다. 그리고 쿤데라가 정의하는 키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만 책의 전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쿤데라를 기반한 키치에 대한 용어 해석과 전반적 주제 소개로 수키립독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키립독의 분석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